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고, 더 이상 삶으로 인해 갖고 가치가 없어진다면 내 앞에 이 인연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 단명을 시키는 것도 있다. 육생 문명이 발전한 도시일수록 고독사가 늘어나요. 분명 살아야 할 만한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죠. 근데 생명은 연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다들 그런 이들이 젊은 날 한때는 왕년에는 잘 나갔던 이들이 나이 들었으면서 50 넘어 60에 수학의 계절에 수학을 하지 못해서 받아야 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본을 알았다면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다면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 나홀로 살다가 고독사하지 않습니다. 나홀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이들이 젊어서 기복에 심취되어 있어요.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우상에 빌어온 세월 뿐이라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고독사로 가는 것이야. 안타깝게도 시대. 산다는 게 그 이유가 있죠. 산다는 게. 토끼처럼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우처럼 얍삽하게 살아야 할까요? 늑대처럼 냉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개가 융합이 돼야 돼요. 때로는 토끼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늑대처럼. 왜? 상대적 차원의 상대성이 일어나는 것이라 인간적 차원의 인간성을 가지고 너를 만나는 것에 나의 정신양은 때로는 토끼처럼 선하게, 때로는 여우처럼 얍삽하게, 때로는 늑대처럼 냉혹하게, 이게 융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부 이것을 나를 위해 쓴다면 모를까,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쓰여지는 방편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비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들에게 용서를 한다. 물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 용서가 돼요. 내 생각에서 기억에서 멀어지는 만큼. 근데 그 순간 용서해달라. 잘못했으니 잘못을 구하려 오지 않는 이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한다라는 이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내 인간성 앞에서 너는 왜 그러한 행위를 왜 해야만 했을까? 분명한 그에 따른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잘못, 용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표적의 깊이를 바로 알아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1대 36년, 3대 108년. 자식의 꿈을 위해 살아간 세대가 있어요. 자식의 꿈을 위해. 그거는 아날로그 세대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죠. 기계식. 그들의 삶은 오로지 자식에게 있었고 자식에게 모든 꿈을 빌어넣어 줬어요. 그 기계식 세대는 일제강점기 세대예요. 꿈도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그 세대는 오직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그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자신의 꿈까지도 이룰 수 있게끔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온 세대예요. 그래서 이
육생의 효가 기가 막히게 따르는 것이죠. 가르쳤잖아. 당신들은 먹고 입고 쓰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자식의 가르침을 위해 쏟아부었어. 글로 성장한 게 아날로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대인 것이에요. 물론 자식의 꿈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기계식 세대처럼 그렇게 모든 걸 자식에게 걸지 않았다. 상대성에 의해 좀 더 개방적인 삶을 살아간다. 아날로그 세대들이 이제는 법으로서의 나아갈 바를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이 아날로그가 전부 환갑이 넘어갈 때쯤이 되고, 아날로그 그 자식들이 MZ세대가 됐잖아. MZ세대가 되니 캥거루족이니 헤리콥터족이니 기타 등등의 말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왜냐?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는 것이야. 언제 어느 때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했지만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키워놨으면 자식은 행의 한정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에 대한 효가 되는 것이죠. 일하는 육생의 효는 가서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는 일하는 육생의 효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 안으로서의 그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만큼 있겠어요? 부모가 부모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MZ세대는 자신을 위해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세대의 기반, 그 토대는 누가 만들어 놔야 하느냐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대, 이 아날로그들이 그 기반을 마련해 놔야 했었는데, 아날로그들이 진짜 나밖에 모르고 내 육생량만을 가지고 육생 물질 문명을 위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 자식 세대인 MZ 세대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놓지 못해 갖고 오늘날 이런 환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구 절벽 시대, 무슨 절벽 시대, 무슨 절벽 시대라는 절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왜 절벽이라는 단어가 왜 만들어 놨을까? 이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꿈을 이루어 갖고 그 기반을 마련을 해 놨다면 MZ세대의 자식 세대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1대는 뿌리요, 2대는 몸통이며 3대는 가지야. 가지의 열매를 맺는 데다가 MZ세대 걸라. 스스로 가지에서 자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지금 업그레이드 시대의 끝판에 벌려지고 있다.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스스로 MZ세대가 자기의 열매를 맺고 그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그래서 세상은 이런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양양상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988년 전후 업그레이드 시대까지가 3대가 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시대 이후부터는 핵가족 시대로 세분화되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정확해요. 자식을 위한 세대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세대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대가 하나로 뭉쳐 살아갔던 그 세대가 1988년 업그레이드 시대 전후까지였다.
이 깊이 이 화두를 좀 풀어보라는 것이죠.